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파트너 신학수입니다. 신학수의 황금주 메뉴판 스페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연결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하나를 모든 것으로 통용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눌림목 매매 요것을 배웠는데요. 핵심의 N자를 찾아라 굉장히 유리하고 중요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N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것,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얼마만큼 신뢰도를 갖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를 봐야 됩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아래 꼬리가 달리고 아래 꼬리가 달린 부분에서 바닥 부분에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신뢰도가 강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바닥 부분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의 크기. 그러면 시세에 대한 반전이 일어났고 추세가 바뀝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 신뢰도에 의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게요. 바닥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 장대 양봉은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적 부분을 반전시켜서 상승으로 만들어냈고 이 상승이 바로 수익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대 양봉 50%의 지지력, 이 50%는 이 장대 양봉의 50%를 그 이하로 내리지 않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강한 신뢰감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양봉만 있는 건 아니죠. 음봉도 있습니다. 음봉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봉이 발생된다면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고 그 빠져나오는 부분에서 내 계좌의 자금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이, 그 다음에 윗꼬리. 윗꼬리가 달리면 달릴수록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합니다라고 언급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고점 부분에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신경 써보고 탈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 다시 한번 음봉도 체크해 볼게요. 장대 음봉 전저점, 전저점에 대한 이탈. 이 부분이죠. 고점에서 형성됐을 때의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고 이 고점 부분에서 고점에 대한 여건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흩어지는 현상이 벌어졌고 흩어지면서 음봉이 발생되면서 주가는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첫 번째 장대 양봉에서 팔 수만 있다면 내 돈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장대 양봉, 음봉, 그 봉에 파동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 안에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캔들에 대한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데 양봉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저가, 종가, 고가 출발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눠지고 시초가에서 저가로 내려온 이후에 다시 시초가를 뚫어서 봉의 몸통을 만들고 고가를 형성해서 종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정에 가격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봉 캔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파형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처음 시작과 그 끝부분에 어떤 힘의 균형점이 있는지를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연결된 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봉이 발생이 됐지만 양봉으로서 장악을 해 나가는 거죠. 음봉의 기운을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주가에 대한 방향이 추세적 상승이 이루어집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추세에 대한 구조는 상승 구조, 즉 양봉이 음봉을 장악해 장악적으로 상승할 수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상승장세는 우상향.
즉 우쪽으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상승 장세를, 즉 상승 장세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요. 이때에 장악형이 나타났고 그 며칠 안에 10%의 수익 구간으로 움직인다면 충분하게 적정 부분에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상승 장세의 특징 봤죠? 그 상승 장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샛별형이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 반전에 대한 신호를 알려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단 부분, 바닥 부분에서 샛별형이 떴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이제부터 상승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 판단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상승하는 주가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안전한 마진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는 포인트, 즉 그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샛별형 구조, 바닥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꼭 매수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될 겁니다. 자, 장대 양봉의 출현, 장대 양봉에 대한 부분과 샛별형에 대한 출현, 샛별형 출현 그 여건들이 바로 상승에 대한 사이클을 만들어줍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장대 양봉과 주가에 대한 상승, 즉 다수의 양봉이 출현을 하면서 상승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의 시장 트렌드와 부합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인도를 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석별형이라는 봉 차트형이 있는데, 석별형은 주가가 내리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힌트를 제공하죠. 고점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신뢰도가 있게끔 형성이 될 거고, 고점에서 만들어진 이 부분에서 탈출을 하게 된다면 계좌의 손실률을 줄일 수 있고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죠. 자, 하락 전환의 시그널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추세에 대한 여건의 고점놀이, 저점놀이, 횡보 구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횡보 추세에 대한 부분에서 매수권과 매도권, 반복되는 이 과정에 익숙해져 있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탈이 되는 경우에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다시 하방으로 이탈이 되는 경우에는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좋지만 실질적으로 큰 수익은 이탈이 될 때 수익이 나타나는 그 구조로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박스권에 대한 부분이 거의 9개월, 1년 중에 9개월이 된다면 상승과 하락에 대한 여건, 이 부분의 수익 구간은 3개월 정도 됩니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수익 낼 수 있는 날짜는 3개월 정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서는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적 부분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현금과 주식에 대한 비중과 배율을 요 횡보 추세의 구조에서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박스권 상승의 돌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횡보하던 주가가 강한 상승력에 의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추세는 돌파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장대 양봉에 의한 돌파 구조. 이제는 주가에 대한 방향이 횡보에서 상승으로 바뀝니다라고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박스형, 돌파형 구조. 즉 급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 거래량까지 실린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확실한 차트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횡보, 장대 양봉에 의해서 돌파형에 대한 부분, 돌파형에 대한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자, 상승만 있는 건 아니죠. 음봉에 의해서 횡보하고 있는 주가의 하락 부분으로 추세가 바뀌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즉, 잘 가던 주가가 일시적 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역시 거래량이 동반해서 움직인다면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다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계좌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락 돌파의 구조에 제일 중요한 시초점, 상승 돌파는 양봉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락 돌파는 음봉에 대해서 만들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움직이는 주가가 현재가 횡보한다, 그리고 놀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고점 놀이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단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고, 저점 놀이다라고 한다면 하단 부분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저점 놀이의 하단 부분에 강한 양봉에 의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고점 놀이의 음봉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락한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의해서 추세가 형성되는 것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더 큰 수익을 만들기 위한 구조의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박스권의 돌파봉이 출현하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힘축적 구간이라는 이 기간이 고점 구간에 있는지 아니면 저점 구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의 축적 구간인지 힘이 분산되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힘의 축적 구간에서 샛별형이 나타날 수 있고 힘의 분산 구간에서 석별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끄집어내서 연결을 한다면 확실한 추세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갭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속도가 빨라지죠. 굉장히 강한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가속도가 붙는다라고 언급할 수 있고요. 갭이 상승에 대한 돌파갭, 하락에 대한 돌파갭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니 꼭 확인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세력 차트의 캔들, 이 부분이 암호 회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부분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면 확실하게 이해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바로 딜목이었죠. 이제는 추세에 대한 부분과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반전, 고점과 저점에 대한 부분을 파악했는데 주가는 항상 가는 길로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 길에 길목에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면 아주 유리한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주가의 길목을 찾는다라는 그 타이틀로 반복적 움직임을 저는 설명하고 싶고요. 하다못해 주가 길목에 대한 부분에서 가던 길로만 가는 종목, 선별되어 있는 종목으로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안전한 투자, 확실한 수익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얘기죠. 멧돼지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커다란 멧돼지를 확인하고 보려면 다니는 길목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노루목을 설명드렸죠. 노루도 다니는 길이 있고 겁이 많은 노루가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숨어 다니는데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어 다니는 주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길목에서 주가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행운의 여신은 뒤따라서 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운의 여신은 앞에서 기다려서 잡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노루든 멧돼지든 마찬가지예요. 자, 집중 과정은 그 과정의 형태에서 만들어집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수렴을 했고 집중에 대한 상황에서 발산을 하게 될 겁니다. 상방으로 발산을 하든지 하방으로 발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 횡보를 할 건지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때에 음봉이 발생이 되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양봉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 여기에 석별형, 샛별형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을 수 있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깊게 들어가서 거래량에 대한 것을 확인한다면 훨씬 더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어요.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산 과정입니다. 어떤 주가든 수렴을 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확산을 한다. 확산하는 과정에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확산할 수 있고 반전 추세에서도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렴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면 바로 힘축적 구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힘축적 구간에서 더 큰 상승력의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실패율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차트를 연결을 해봤습니다. 힘이 축적이 된 그런 상황이고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적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수익 구간이 139%로 제가 직접 추적을 해봤는데요. 139%라는 수익 구간을 전부 수익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10%의 수익이 난다면, 20%의 수익이 난다면, 30%의 수익이 난다면 정말 큰 수익이죠. 30%보다는 10%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30%가 만들어지는 주식 수보단 10%가 만들어지는 주식 수가 훨씬 많겠죠. 많은 부분에서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139%, 100% 수익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10%의 수익에 해당되는 종목을 10개 찾는 게 139%, 즉 100%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목표가와 손절가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목표에 대한 수익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의 수익력 평균 잡아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이 쌓여간다라고 한다면 수익은 조금 더 손쉽게 만들어지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후에 그 수렴 과정에 N자형이 발생된다. N자형에서 길목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N자형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눌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눌림목이라는 이 부분이 주식을 매수할 때에 저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만들어지죠. 자, 이 차트에서도 N자형이 형성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훨씬 더 안정된 흐름으로 진행이 됐고 오히려 발견한 이 상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언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N자형으로 만들어져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 여기에 실제적으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형성됐습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수렴 이후에 N자형 형성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눈에 보일 거예요. 전형적인 N자형 구조가 나타났네요. 실제 주가는 N자를 그렸고 N자 그린 이후에 훨씬 더 강한 상승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누르고 있었던 부분이고 실제 눌림목 즉 주가가 지나다니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었던 그 자리입니다. 힘축적에 의해서 장대 양봉과 양봉에 의해서 주가가 만들어졌고 그 확인한 부분이 다시금 N자를 만들면서 더 신뢰감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전형적인 N자 구조가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N자형에 대한 구조,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하는 차원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1번 N자, 정확한 N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규칙은 이게 첫 번째 규칙이고 두 번째 규칙은 바로 N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N자가 N자인 것 같지만은 점진적으로 움직이면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만들어지죠. 사는 포인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포인트 그 안에 길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아내면 되는 거고 충분한 기회를 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이 N자형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N자가 구성됐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N자형이 나타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N자형 그 구조 1규칙, 2규칙, 3규칙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종목을 찾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포인트에 저는 1년선을 얘기하고 싶고요. 1년선 위쪽은 전체적으로 수익, 평균 수익이죠. 1년 동안의 가격에 그 가격 위에 있다면 수익 구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아래는 손실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손실 구간보다는 수익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안정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기로점은 바로 1년선, 240 라인이고 황금 라인이다, 황금선입니다라고 다시금 언급드리겠습니다. 수익 전환의 포인트 그 점을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이평선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이평선에 어떤 이평선을 중심으로 둘 것인가 라는 거죠. 손실과 수익에 대한 부분에 이평선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황금 라인 그게 1년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매매, 좀 짧게 매매하는 포인트적으로는 21선을 얘기할 수 있고 중기적인 포인트에서는 61선, 장기적인 포인트에서는 121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금 라인, 수익에 대한 여건에 의해서 수익과 손실을 구분 지워주는 선은 황금 라인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6강으로 들어갈게요. 6강, 다이버전시. 자, 이제는 길목까지 찾아냈으니 좀 더 유리한 부분에서 큰 자금을 투여할 수 있는 핵심 구간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차원입니다. 다이버전시를 발견한다? 차트에 대한 배열 구조, 이 배열이 파악이 됐다면 훨씬 더 유리한 상태에서 어려운 주식시장에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역배열입니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하향하면서 주가가 내리는 배열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이동평균선이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정배열과 역배열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기울기에 대한 부분에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역배열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기울기가 음의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다 치더라도 다시 끌려 내려오는 회귀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만들어지는 아주 어려운 구조의 배열이 바로 역배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차트는 몇 년 동안 하락을 하는 것 같네요. 만약에 여기에서 매매를 했다면 갖고 있는 자체가 고통이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내려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인도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 부분에서는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짧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투자에 대한 여건으로 시간을 투자하면서 시간을 갖고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하락 추세의 구조보다는 상승 추세의 구조에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고점놀이라는 부분을 알려드렸죠. 바로 여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점놀이 하락 돌파 구조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 횡보를 하면서 힘에 대한 분산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만들어졌고 주가는 점진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나타난 거죠. 음봉이 많이 그려지고 주가는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도 없고 거래에 대한 상황에서 내력도가 점점 떨어지는 하락 구조로 만들어진다. 역배열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차트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회사에 대한 재무 구조를 봐도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자, 고점들의 갭 하락 돌파 구조. 갭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언급을 드렸죠. 주가 자체적인 부분은 훨씬 더 강하게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하락은 상승 갭도 있지만 하락 갭에 의해서 그 하락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모습과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에서 점점 더 벗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세력 차트에 대한 하락 암호 발생, 즉 횡보하던 주가가 주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기울기, 즉 음의 기울기를 가져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 확연하게 가격 흐름에 대한 나열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주가 같은 경우에는 멀리해야 되겠죠. 나중에 힘의 축적이 바닥 부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쳐다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승과 횡보에 대한 하락 구조가 있죠. 자, 한 차트에서도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횡보가 있습니다. 시작점은 항상 장대 양봉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분산이라는 그 차트가 형성이 된 상황에서 횡보를 하고, 횡보한 이후에 힘축적을 못하고 분산에 의해서 주가가 내리는, 상승과 횡보와 하락하는 그 구조가 역력하게 나타나는 차트 배열이 바로 이 차트에서 만들어지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상승 횡보 하락 구조에서 석배령에 대한 하락 반전, 이 신호가 나오면 훨씬 더 신뢰도 있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반대로 샛별형이 나온다면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그 구조를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정배열을 한번 봐봅시다. 정배열은 주가의 상승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플러스, 즉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습니다. 주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올라간다라는 그 기대감을 갖게 되고, 정배열에 의해서 투자하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해피한 코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배열 구조, 역배열하고 다르죠? 상승에 대한 추세,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주가는 내리는 듯 싶지만 그 주가 자체적 이격에 의해서 당김 현상이 만들어지고, 다시금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게끔 진행되는 힘의 균형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구조, 바로 정배열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상승 추세 편안하죠. 일단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는 올라오는 차트 배열의 구조, 즉 정배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포인트에서도 저는 눈에 보이는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이 바로 이 라인. 1년선 위와 1년선 아래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확연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1년선, 즉 황금 라인에서 힘의 축적이 일어났고, 힘의 축적에 의한 발산이 양봉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구조에 있다. 즉 상승 추세 구조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거래량도 뒤따른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신뢰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주가의 길목, 황금 라인 이제 보이시나요? 자, 황금 라인은 제가 자주색선으로 만들어냈고요. 그 황금 라인, 황금 라인, 황금 라인. 역배열 구조입니다. 역배열 구조에서 힘의 축적 구간이 있네요. 전체 시장에 대한 판단, 즉 이 주가를 좀 더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커다란 원형 바닥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양봉이 나타난다면 추세가 반전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추세가 반전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정말 큰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장대 양봉 보이나요? 항상 차트는 그 움직인 방향대로 갑니다. 가던 길로만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수렴해서 발산하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그 발산할 때에
이슈가 발생되고 그 이슈에 의해서 심리, 즉 투자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은 바뀌었습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매매 급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강서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 가격에서는 저점 놀이와 상승하는 여건의 장대 양봉,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시장, 즉 급등주의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에 와 있는 거죠.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 포인트에 샛별행이 떴다. 샛별행이 떴다라고 한다면 정말 커다란 종목을 찾아냈다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상승 반전에 대한 신호가 나타났고 다중캔들에 의한 파동 분석에 의해서 이 아래 봉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봉으로 만들어지는 다중캔들, 즉 다중캔들의 파동, 파형 분석. 아까 말씀을 드렸죠. 두 개의 양봉이 겹쳐지는 것과 다중캔들 4-5개의 양봉이 겹쳐져서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힘의 세기를 얘기하는 것. 자, 그 부분이 양선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쪽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유리하게 다중 캔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다시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이 주가의 시작점이고 공작새의 뒷꼬리가 펴지는 그런 구조에 있는 상황일 거고 플러스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으면서 거래량과 모든 부분이 일치해서 들어갑니다. 이 차트의 수익률은 아마 시작점과 그 끝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0%는 넘을 겁니다. 20%는 넘을 겁니다. 50%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 주가를 잡아야 되는 거고 목표가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수익을 챙겨내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적 컨트롤 부분이다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여건에서 그 부분은 배우셔야 됩니다. 자, 공작새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공작새가 지나가는 길목, 그 길목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주식시장에 훨씬 더 유리한 투자 방법을 찾아낸 거죠. 자,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 그게 바로 차트의 맥입니다. 바로 다이버전시죠. 자, 이제는 다이버전시까지 들어왔네요. 주가는 상승하는데 그 이전에 주가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리는 부분에서 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의 다이버전시가 어떻게 나타나냐.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는 샛별형, 석별형,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인데 그것을 미리 의미적으로 알 수 있는 차트의 기술적 부분은 없을까? 찾아냈죠. 그게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주가는 내리고 있지만 보조지표에 대한 부분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주가가 보조지표를 따라 움직인다. 향후에 주가가 보조지표의 움직임에 동조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 특히 큰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천천히 진입할 수도 있고 꾸준하게 매입할 수 있고 매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런 차트의 구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이버전시 이제 확실하게 보이시나요? 차트의 맥입니다. 그 맥점을 한번 찾아보자. 맥점은 여기 있네요. 주가는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고 공작새가 형성되는 그 길목에 있는데 이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 자, 황금 라인 보이시나요? 황금 라인 위에서 만들어졌고 주가는 내리지만 보조 차트는 올라오고 있는 이 현상에 의해서 그 끝점에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양전환되어 있을 때 그 부분이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 안에서 점진적으로 매수와 매집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이버전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새는 여기 있네요. 1년선인 황금 라인은 이 부분에 있고 걸쳐 있고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 상승하기 전에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제 사야 되지? 언제부터 진입을 해야 될까? 사는 시점은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사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샛별형이 나타난 이후에 사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 미리 준비한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보조 차트가 바로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사이에 주가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 내리는 부분이 양의 방향으로 바뀌는 그 시점부터 주가가 반전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 구간, 주가가 내리는 그런 상황에 하락 횡보하는 부분들, 즉 저점놀이, 내린 주가에 하락 횡보하는 이 부분에서 주가가 반전되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 힘의 축적 구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힘의 축적 구간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시장 여건에 상관없이 여유롭게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다이버전시입니다. 다이버전시가 발생이 되면 펀드 매니저들, 특히 큰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테니까요. 시청자분들도 갖고 있는 종목에 다이버전시의 현상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점이 제일 저점이었을 겁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명품 추세의 형성. 자, 요거는 인성 정보에 대한 종목인데요. 보이시나요? 추세가 형성됐고 바로 상한가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다이버전시 보이시나요? 자, 보조 지표는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보조 지표는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됐고 보조 지표는 올라오는 부분에 그 끝점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힘의 축적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큰 그림으로는 N자형이 만들어졌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복합적으로 움직이죠. 여태까지 설명드렸었던 내용이 하나의 집약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2개를 알고 있어야 되고 3개를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주식 투자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자, 이제는 다이버전시까지 왔습니다. 이 다이버전시는 정말 큰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에 매집을 하게 되고 주가는 더 크게 상한가도 만들어내는 힘의 축적 구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어요. 명품 추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작은 종목이든 큰 종목이든 다 같습니다. 시장에서 작용하는 심리는 똑같기 때문에 큰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같이 움직인다라고 언급드릴 수 있어요. 자, 다이버전시의 힌트 한번 찾아보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조 지표가 만약에 내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죠? 주가는 보조 지표의 움직임을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거꾸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조 지표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포인트, 그 포인트에 주가가 보조 지표를 따라서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바로 다이버전시,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반대로 움직이는 주가 흐름에 보조 지표는 후행성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트 자체가 후행성인데 한번 가공한 보조 지표는 더 후행성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이러니컬하게 후행성을 한 번 더 가공한 2차 지표가 선행성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맥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맥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다이버전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장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이버전시를 한번 찾아봅시다. 다이버전시 보이시나요? 주가가 횡보 하락하고 있어요. 보조지표는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오지 않을까요? 자, 이제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죠. 다이버전시가 확인됐고 신뢰 있는 종목이다. 종목에 대한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매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매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을 거예요. 이 종목이 일반 개별 종목이 아니라 대형주고 핵심 주도주군에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겠죠.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순서를 밟아서. 그냥 급등하는 종목 한 종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급등하는 종목 한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가에 대한 흐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동이었습니다. 주가 올라온 거 보세요. 다이버전시가 확실하게 나타난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상승으로 만들어졌고 오히려 상한가 그 이상으로도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낼 수 있습니다. 주가 이제는 거래량에 대한 지표가 궁금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림자까지 가야 되겠네요. 이 그림자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다이버전시에 대한 형성을 한번 보자. 자, 보조지표는 올라오고 있고 주가는 내리고 있는 부분에서 힘이 축적되고 있는 과정을 거쳤고 힘이 축적되고 있는 과정이 횡보 국면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횡보 국면에 바로 샛별형이 떴네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방향적 전환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그림에서는 N자형 구조로 움직입니다라고 확인할 수도 있겠죠. 한 가지가 확인된 게 아니에요. 벌써 5가지, 6가지가 확인된 거죠. 그렇다면 굉장히 신뢰도 있게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겠죠. 작은 종목이든 큰 종목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다이버전시가 나오느냐. 이 다이버전시에 의해서 힘의 축적 부분이 얼마만큼 진행했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급등을 해서 상한가를 잡아낼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자주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단계적 부분에 6단계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로 설명하는 것은 차트에 대한 부분, 움직이는 걸 설명을 하는 거고 실적과 수급, 심리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주가가 올라오고 있지만 나의 목표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 수익을 전부 만들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욕심을 부리다가 수익 금액을 다 놓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지겠죠.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 분석이 필요한 거죠. 평행선인 차트와 실적, 리스크 분석을 통해서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수급과 심리, 여기까지 파악이 된다라고 한다면 성공 투자 바로 앞에까지 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황금주 메뉴판, 황금주 리서치. 제가 설명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황금주 메뉴판을 통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의 검증된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고 시청자님들의 주식 투자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에 대한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한 걸음 앞으로 디딜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다음 시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